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언제나 안개로 뒤덮여 있어 낮에도 그 내부는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지곤 했으며 그곳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숲 속에는 한 여인이 홀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름답지만 그녀의 눈빛은 항상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숲속의 마녀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실제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소문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신비로워만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사냥꾼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낯선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숲속 여인에 대한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냥꾼은 누구도 감히 발을 들여놓지 않은 숲속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숲을 헤매며 여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숲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초가집에서 그 여인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슬픔과 오랜 외로움으로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세대 전 이 숲은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숲이 마을에 해를 끼치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숲속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숲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숲속에 영원히 살 사람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선택을 받은 건 바로 저였습니다. 숲은 제가 온 이후로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대신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숲은 저에게 영원한 삶을 선사했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심지어 마을 사람들조차도 저를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숲의 일부가 되었고 숲은 저를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사냥꾼은 여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녀의 슬픔과 고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위로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숲의 어둠이 초가집 안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이 숲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숲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사냥꾼은 여인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녀의 슬픔과 절망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당신과 이 숲, 그리고 마을 사이에 깊이 얽힌 운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저주를 풀고 숲과 마을 사이의 평화를 다시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인은 사냥꾼의 말에 놀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저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이 숲의 저주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겁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을 탐험하며 여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숲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숲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가보지 못한 신비로운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다음날 새벽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시시각각 변하는 길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온갖 위험한 생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인을 구하겠다는 굳은 결심뿐이었습니다. 여러 날과 밤을 숲에서 보내며 사냥꾼은 마침내 숲의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의 출처는 바로 숲의 심장부, 영혼의 원천이라 불리는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숲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조심스럽게 연못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그 속에는 끝없이 반짝이는 작은 빛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연못가에 서서 숲의 영혼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숲의 영혼이여, 저는 여기 귀하의 뜻을 거스르고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숲과 마을 사이의 평화를 되찾고 옛날부터 이어진 저주를 풀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연못의 물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속의 빛들이 하나로 모여 사람 형태를 이루며 숲의 영혼이 사냥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형상은 말없이 사냥꾼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앞에서 빛나는 구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구슬은 숲과 마을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내 용기와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노라. 이 구슬을 여인에게 전해라. 그녀의 손에서 이 구슬이 빛나기 시작하면 숲의 저주는 풀리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사냥꾼은 구슬을 받아들고 연못을 떠나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그녀에게 구슬을 건네자 그녀의 손에서 구슬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차며 숲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저주가 풀리면서 숲은 마치 수백 년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 순식간에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빛나는 구슬에서 흘러나온 신비한 빛이 숲의 모든 구석구석을 밝혔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고 나무들이 무성해졌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맑고 상쾌하게 변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는 오랜 세월의 슬픔이 사라지고 저주받은 모습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 자리를 기쁨과 안도가 채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미소는 숲을 더욱 밝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이 구슬을 손에 쥔 채로 숲속을 걸어가자 그녀의 발걸음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숲의 일부가 아닌 숲과 함께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사냥꾼은 멀리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숲의 변화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냥꾼은 여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숲도 마을도 당신도 모두 하나의 평화 속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사냥꾼을 바라보며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이 숲 전체에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인과 사냥꾼은 숲에서 함께 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서 벌어진 기적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인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숲과 마을 사이에 오래된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간의 신뢰와 우정이 새롭게 싹 텄습니다. 여인과 사냥꾼은 숲과 마을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들의 용기와 사랑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숲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은 숲을 찾아 그 안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숲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숲과 마을은 서로를 보호하며 더 큰 조화 속에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사냥꾼과 여인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며 그들의 용기와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